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등 고위층 인사들이 파티를 벌였던 원주 별장에 안주인 역할을 했던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별장 주인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내연녀로 알려져 김학의 사건 재수사의 핵심 인물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회장은 오늘 열릴 주주총회에서 이사 연임에 실패하면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한국당이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연기를 요청하는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실적이 좋지 않을 것 같다며 창사 이후 처음으로 사전 예고를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4분기 10조 8천억 원에서 6조 원대 중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남미의 강호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9경기 만에 터진 손흥민의 골과 이재성의 결승골에 힘입어 A매치 2연승을 거뒀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하겠지만 제주와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을 위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실시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박영선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과거 막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김 후보자는 사과하기 바빴습니다. 고 박왕자 사건은 우리가 겪어야 될 통과 의례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거나 대통령에게도 군복 입고 쇼를 한다. 그다음에 뭐 감염된 좀비라든지 또 씹다 버린 껌. 이거 도대체 이게 왜 그랬죠? 네, SNS상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마친 후 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6,500여만 원의 소득세와 증여세를 낸 것을 두고 공세가 이어졌고 연신 죄송하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잘 몰랐습니다. 또 CJ E&M 사회이사 재직 시절 대기업 이익에 충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사회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한국선급 특혜 채용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적은 분량의 자기소개서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어 성적표에도 합격했다는 겁니다. 문 후보자는 전혀 알 수 없었다며 특혜 채용이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청문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실시됩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 청문회 진행에 난항도 예상됩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6명을 부정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사장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서 전 사장의 윗선은 물론 청탁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서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KT 공개 채용에서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해 모두 6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된 당시 KT 인사 담당 김모 전무는 서 전 사장에게 부정 채용과 관련된 보고를 하고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을 포함한 유력 인사들과 서 전 사장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 전 사장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핵심 측근인 만큼 이 전 회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유열 사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은 이석채 혐의도 상당 부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검찰 수사가 KT 윗선으로 향하는 가운데 김성태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삼성전자가 3월이 끝나기도 전에 1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초 예상보다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사업의 환경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산을 앞두고 실적을 예고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업계에선 예상보다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서 시장 충격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사장의 회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오늘 오전 9시에 열립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이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집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찬반을 결정하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어제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간 넘게 경론을 벌였습니다. 이틀 전인 25일 수탁위 회의에선 찬성과 반대가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수탁위는 조양호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에 침해 이력이 있다며 이사 연임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국민연금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장기적 주주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즉각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7%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여기에 2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상당수도 반대표를 던질 분위기입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가 조 회장의 재선임 반대 의견을 낸 탓입니다. 조 회장의 우호 지분은 33.4%. 참석한 주주 가운데 3분의 1이 반대하면 조 회장은 이사 연임에 실패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당대표를 향해 막말을 퍼부은 이현주 의원에게 오물투척꾼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당 차원에서의 징계 절차에도 돌입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 출연한 한 인터넷 방송입니다. 4.3 보궐선거를 지원하러 창원에 내려간 손학규 대표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 창원에서 숙식하고 하는 것도 정말 제가 보면 이게 좀 찌질하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짜증나요. 해당 방송에서 이 의원은 손 대표를 벽창호라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의 수위를 넘은 발언에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공개적인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찌질이니 벽창호니 이런 인신 공격성 발언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부 총질 앞으로 즉각 멈추기를 바랍니다. 아예 이 의원을 오물투척꾼으로 지칭한 당 대변인의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도 징계 절차에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고 당원권 정지나 제명까지도 가능한데 이 의원은 징계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지난달 주 스페인 북한대사관에서 벌어진 도난 사건에 한국 국적자를 비롯해서 총 10명이 연루됐다고 스페인 법원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1명은 강탈한 정보를 넘기기 위해서 미국 FBI와 접촉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주 스페인 북한대사관에 괴한들이 침입해 전자기기와 각종 서류를 훔쳐간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달 22일. 스페인 고등법원은 당시 대사관에 침입한 이들은 모두 10명이고 이 중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멕시코 국적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중 주범인 멕시코 국적의 에이드리언 홍창은 범행 닷새 후 정보를 넘기기 위해 미국 FBI와 접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어떤 정보를 넘기려 했는진 알려지지 않았지만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는 북한의 암호 프로그램이 담긴 변신용 컴퓨터의 도난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북한 대사관에서 사람 목숨보다 귀중하게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물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괴한들은 포르투갈로 넘어갔으며 홍창은 리스본에서 다시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또 홍창은 이번 사건을 자발적으로 진행했고 다른 동반자들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번 사건과 미국 정부는 무관하다며 홍창과의 접촉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미동맹이 흠집이 난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라면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과신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반 전 총장은 최근 이상 조짐을 보이는 한미 관계가 남북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북핵 문제는 남북, 한미, 북미 세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간다며 흠집이 나 있는 한미 동맹을 수선하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허상에 기초한 남북 톱니바퀴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현 상태에서 본격적인 남북 경협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지나친 믿음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지금의 단계적 비핵화는 지나치게 세분화됐다면서 북한이 나중에 말을 바꿀 수 없도록 일괄 타결 방식의 빅딜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수차례 비핵화 약속을 했는데도 핵무기 개발로 나아갔다며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대통령직 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한 반 전 총장은 에너지 발전 비중 문제를 포함해 미세먼지 저감 방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중국의 유명 벚꽃 축제에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왔다는 이유로 보안 요원들이 청년에게 폭행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모노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청년들이 보안 요원에게 둘러싸여서 목이 졸리고 바닥에 내팽개쳐지는데요. 청년은 입은 옷이 기모노가 아니라 당나라 전통 의상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보안 요원 측은 벚꽃 축제 기간 기모노를 입은 관광객의 입장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청년이 입은 옷이 기모노인지 당나라 옷인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매년 벚꽃이 필 때마다 기억이 썩 좋질 않겠네요. 미국의 한 대형 병원에서 분만실 간호사 9명이 동시에 임신을 해 화제입니다. 수술복 차림으로 함께 웃고 있는 간호사들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들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차례대로 출산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병원의 분만실에는 80명의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어서 병원 측은 이미 그녀들의 빈자리를 채울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직장 괴롭힘과 태움 문화까지 있는 우리나라 의료 세계에선 상상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 괜히 씁쓸해집니다. 도난당했던 피카소의 작품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발견됐습니다. 1938년 피카소가 그린 이 작품은 사우디 왕자가 52억 원대에 구입해 소장해 오던 중 1999년에 도난당했는데요. 도난 이후 마약 거래처럼 지하 세계에서 유통되다 전문가들의 추적 끝에 네덜란드의 한 사업가가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카소가 직접 소장했던 작품으로 한 번도 모습이 공개된 적이 없는 여인의 흉상. 지금은 그 가치가 약 325억 원에 이를 거라네요. 우리나라에선 해외로 반출됐던 유물, 조선시대 목판이 65년 만에 다시 우리 품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목판을 돌려준 이는 6.25 전쟁 직후 강원도에 머물렀던 올해 92살의 퇴역군인
이 남성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게 된 속초 신흥사를 둘러보던 중 목판을 주워 미국으로 갖고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목판이 중요한 역사 자료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마땅히 돌려줄 방법을 찾기가 힘들었다고 전했는데요. 노병은 평생 죄책감을 느껴왔다고 털어놓으며 당시 속초와 양양 일대를 찍은 사진 279점도 함께 기증했습니다. 인터넷 바글바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휴식과 치료 목적으로 찾는 마사지. 그런데 여기 받고 난 뒤에 휴식과 치료가 필요하게 된 마사지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마사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아픈지 비명을 지르는데요. 뭉친 곳을 풀려면 좀 참아야 한다고요? 이 여성, 대퇴부가 골절되고 발목이 어긋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멈춰달란 요청을 마사지사가 무시했다는데요. 결국 여성은 그를 고소했습니다. 이거 마사지가 사람 잡네요. 기내 난동은 중대 범죄죠. 이분은 목적지가 어디였든 경찰서부터 가셔야겠습니다. 승객들로 꽉 들어찬 기내에서 누군가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항 경찰과 한 여성 승객인데요. 술에 잔뜩 취한 이 여성. 실랑이 끝에 결국 경찰들에게 끌려나갑니다. 그러자 승객들이 박수를 치는데요. 보통 소란을 피운 게 아니었나 보네요. 딸을 보호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순간에도 말이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영상입니다. 아빠와 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요. 이때 부녀를 향해 돌진하는 빨간 승용차. 느린 화면으로 보니 아빠가 몸을 던져 딸을 인도로 밀쳐냅니다. 지난해 11월에 일어난 뺑소니 사고인데요. 아직 범인은 잡지 못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합니다. 전북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의 먼지 농도 75 마이크로그램, 충북 48, 세종 60 마이크로그램, 전북은 52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어제는 대기 정체였다면 오늘은 국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낮부터 오후 사이에는 수도권과 영서, 충북 북부 지역에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오후에는 영서 지역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동해안과 서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에서는 구름 많고 영서 남부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중부 내륙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낮부터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에서는 안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쪽 지역에 건조특보는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기온 서울은 10.1도, 강릉 14.2도, 울진 11.1도, 안동은 0.8도로 평년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15도, 강릉 17도, 청주 19도로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20도를 웃도는 곳들 많겠습니다. 대구 23도, 안동 21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영동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동해안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